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시립과학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모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를 과학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요. 5일 동안.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파에톤과 길을 잃은 태양마차거든요. 근데 제가 그 그리스 신화를 어릴 때부터 읽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좋아서 읽은 건 아니고 집에 마땅히 책이 없었어요. 없는데 그리스 신화는 뭐 모든 집에 모든 문화에 다 있잖아. 어릴 때 읽고 또 대학 때 읽고. 그러니까 대학 때 읽을 때는 좀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어릴 때 읽을 때 그냥 이야기였습니다. 대학 때 읽을 때는 마치 삼국지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지 않는가 이런 거였죠. 우리 살다 보면 뭐 교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되게 어려움을 다 누구나 겪죠. 그때마다 되게 누군가 와서 도와줍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그때 귀인들이 나타나셔서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주고. 보통 그런 경우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답을 하게 되잖아요. 그분에게 감사를 표하게 되고 내가 좀 상편이 좋아지면 그 보답을 하고 또 그분을 다시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분을 도와줄 게 아니라면 세상 사람, 다른 사람에게 그분에게 받았던 은혜를 좀 물려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 사회가 좀 명랑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리스 신화는 안 그런 거예요. 뭔가 이제 도움을 받았으면 보답을 하는 게 아니라 배신을 해요. 거기다가 왜 이렇게 바람을 많이 피우는지 이걸 중학생, 고등학생 딸이랑 같이 읽어도 돼? 이런 생각할 정도로 내용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마 그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를 줄거리를 오늘날에 만들었다면 그 만든 사람은 어디 공직사회에 영원히 진출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 신화를 볼 때 그러니까 노예가 있었던 시대, 노예제 사회 시대, 여성과 아이는 인간 취급을 별로 받지 못했던 시대임을 감안을 하고 봐야 되는 거지. 뭐 지금의 눈으로 보면 납득하기가 정말 어렵고 참기 힘들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막 신화도 나왔는데 나도 이렇게 해도 되겠네 하면 정말 큰일 나는 이야기인 거죠. 그 정도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게 문화인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 항상 그리스 신화는 가계도, 족보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티탄의 12형제는 6명의 남자 신과 6명의 여자 신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서 제우스의 6 형제들이 나온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저게 올림포스 족이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히페리온과 테티스 사이에서도 자식이 나와요. 그 자식의 이름이 헬리오스, 셀레네, 에오스입니다. 히페리온이 높이 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리오스, 셀레네, 에오스도 뭔가 높이와 관련이 있는 일을 해야겠죠. 근데 헬리오스와 셀레네와 에오스는 티탄족과 올림포스의 전쟁에서 올림포스족 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상을 받아서 상 받은 상이 셀레네는 달, 에오스는 새벽, 헬리오스는 해라는 새로운 영역을 받게 됩니다. 이 셀레네와 에오스와 헬리오스에 의해서 하루가 열리는 거예요. 에오스가 새벽 문을 열면 헬리오스는 인도 쪽에서 황금문을 열고 나와서 황금마차를 타고 높은 하늘을 날아 서쪽 하늘까지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배를 타고 다시 동쪽으로 가죠. 그 사이에 셀레네는 다시 동쪽 하늘에서 은빛 마차를 타고 낮은 하늘을 날아 서쪽까지 갑니다. 결국 에오스가 새벽을 열면 헬리오스가 낮을 열고 셀레네가 저녁을 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기엔 태양도 높아 보이고 달도 높아 보이잖아요. 또 달과 태양의 크기가 우연찮게도 정확하게 일치하게 보입니다. 지구에서는. 그러니까 완전한 개기일식이 가능해지는 거죠. 금성이 태양을 가린다고 해가지고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이는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지만 우연찮게 그 거리에 있어서 보이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같이 멀리 있는 거 좀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낮게 있는 거잖아요, 달은.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도 셀레네의 은빛 마차는 낮은 하늘을 날고 헬리오스의 황금 마차는 높은 하늘을 난다고 표현하죠.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달, 지구, 달, 태양의 위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헬리오스가 하늘을 날아갑니다. 날아갈 때 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마차들을 쫙 끌고 갑니다. 되게 멋있어 보여요. 이렇게. 그 땅에 있는 온 여인들이 그 헬리오스에 대한 연모를 품게 되겠죠. 클리테도 마찬가지예요. 클리테는 날아가는 헬리오스를 볼 때마다 사랑을 고백합니다. 헬리오스 사랑해요. 근데 저 마차가 높은 하늘을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클리테의 그 가녀린 떨리는 소리가 저기까지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하늘을 보고 있을 때 자기 다리는 땅속으로 퍼져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굳어서 해바라기가 됩니다. 해바라기는 헬리오스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해바라기인 거죠. 해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잖아요. 해바라기는 정말로 해를 쳐다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해바라기가 해를 쳐다보고 있을까요? 해바라기가요, 그러니까 씨앗이 촘촘히 박혀 있잖아요. 되게 무겁습니다. 해바라기 딱 따오면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머리를 받치기 위해서 그 꽃대가 엄청나게 두껍고 튼튼해요. 굵고 튼튼한 꽃대가 태양을 향해 움직인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식물들은 해를 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그러던 시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움직이죠. 우리는 뭐가 배고프면 뭘 먹으면 됩니다. 사와서 먹든지 잡아서 먹으면 돼요. 근데 딴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프면 뭘 잡아먹으면 돼요. 따먹든지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식물은 그게 안 되잖아요. 다른 식물을 먹든지 다른 동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생산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생산은 뭐로 하냐면 공기와 물과 햇빛을 가지고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공기에 탄소를 가지고 영양분을 만듭니다. 햇빛 에너지를 만들어서 가지고 그걸 광합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양분을 얻기 위해서는 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해를 바라다 봐야 되는데 바라다 보게 해주는 요소가 바로 옥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식물 호르몬이에요. 식물 호르몬이 햇빛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러면 옥신은 햇빛을 좋아하는 것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반대입니다. 옥신은 햇빛을 싫어해요. 옥신은 햇빛이 싫으니까 해 반대쪽으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옥신은 햇빛을 싫어해요. 근데 막 자라는 것이거든요. 생장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해 반대쪽에서 해가 이쪽에 있으면 이 반대쪽에서 자라죠. 이 해 쪽에서는 못 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해 쪽으로 굽어져 있는 거죠. 옥신이 아무 데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뿌리와 줄기의 생장점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랄 때만 거기서 방향을 틀어서 자라는 겁니다. 다 자란 다음에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열렸을 때는 이미 다 자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해바라기 봤는데 정말 해바라기에 해를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해바라기를 언제 보냐면 여름에 대낮에 봅니다. 밤중에 다니면서 해바라기 어디서 본 사람 없죠. 그다음에 해 방향이 어차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름에 한낮에 해가 여기 떠 있을 때 해바라기가 해를 보고 있어요. 해바라기 해 보고 있는 건 맞네. 하지만 밤중에는 안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새벽에 저녁 때 안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이 볼 때만 보여서 그런 겁니다. 그 메로포스라는 남성하고 클레메네라고 하는 여성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그러면 아무리 빨리 낳아야 언제쯤 태어나야 되나요? 10달 후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10달이 안 됐는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메로포스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기 애가 아닌 줄 압니다. 그리고 딸립니다. 클리메네, 어떻게 된 일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되는구려. 그때 클리메네가 그러죠. 이게 당신 애가 아닌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동네에 있는 하찮은 남자들하고 부정을 저지른 건 아니에요. 누구냐면 헬리오스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속아주는 건지 속은 건지 모르지만 그래? 보통 동네 사람들은 내가 화가 날 텐데 그래도 신이었다니, 헬리오스였다니 그렇다면 당신이 뭐 신의 은총을 받은 여자구려 하면서 그 애한테 이름을 붙여줍니다. 파에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요. 근데 파에톤은 빛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리죠. 네가 뭔데 빛나는 자야? 이런 거예요.
왜 아이들에게 이름을 너무나 거창하게 붙여주면 아이들이 사실 친구들에게 놀림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톤이 자기 부모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톤에게 어릴 때부터 너 사실 있잖아. 내가 아빠가 아니고 너희 아빠는 헬리오스 따로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아들인 친구 열심히 잘 키웠습니다. 따지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의 아빠는 사실은 네 아빠가 아니고 헬리오스란다. 그러니까 당연히 애는 어떻게 합니까? 아빠를 찾으러 갑니다. 예. 그게 뭐 보통 자식들은 그래요. 우리 어릴 때 입양시킨 입양아들이 수십 년 지나서 갑자기 와서 뭐 오랫동안 어렵게 찾잖아요. 그 뭐 자기를 키워주지도 않았는데 왜 찾습니까? 자기를 낳아주신 게 고마워서 자기의 그 핏줄이 고마워서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 생명에 당연한 작용입니다. 근데 파이톤이 찾으러 갑니다. 헬리오스를. 헬리오스로 왔는데 처음에 반갑게 맞아요. 너가 내 아들이구나. 반갑 척만 할 거예요. 뭐 그런 아들이 헬리오스에게 한둘이었겠습니까?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아들이니까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 그냥 정말로 내가 당신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세요. 내가 너 아들이라니까. 말로만 안 돼요. 친구들이 그 말을 들었다고 얘기하면 친구들이 나를 헬리오스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 그럼 너 소원 아무거나 한번 대봐. 내가 해줄게. 그러면 친구들이 믿을 수 있겠지. 했는데 파이톤이 요구한 소원이란 것은 황금마차를 하루만 몰아보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내가 대통령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세요. 그거 너 대통령 하루만 해봐라.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또 위험한 일이거든요. 하늘을 마차를 타고 몰고 가야 되는 겁니다. 위기에 빠졌어요. 그러면서